자, 오늘은 이제 원방정식인데요. 원방정식 보자. 자, 중심의 좌표가 원 하면은 뭐냐면은, 원은 뭐냐. 그 점이 하나 있고요. 콤파스 가지고 삥 돌려서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그치? 떨어진 거리가 전부 다 똑같게 되는 거지. 이 원이 있는 점들은.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일종의 자체 방정식이거든요. 뭐냐고요? 자, 여기 A, B라는 점이 있고, 이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R이 되는 점들의 모임. X, Y라고 할게요. 자, A, 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R인 점들 한두 놈이 아니죠, 지금 이거. 그죠? 한두 놈이 아니야. 자, 자체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그래서 x-a의 제곱 거기 y-b의 제곱 여기다 루트 씌워주죠? 네, 그래 거리가 나오니까 얘가 r이야. 근데 안 이뻐. 양변 제곱해주게 되면은 x-a의 제곱 거기 y-b의 제곱은 r제곱. 얘가 바로 이제 원의 방정식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은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 이렇게 써 있으면은 얘는 자,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 얼마? 3.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y의 값 3, 마이너스 2가 중심이고요. 요 점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얼마? 2인 점들이 바로 이 방정식의 해를 나타내게 돼요. 됐나요? 됐어요? 우영아 됐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형태로 자꾸 식을 변형을 시키게 될 거예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은 중심이 원점이야. 2분의 0을 만드는 거. x 빼기 0이잖아. y 빼기 0이고요. 됐나요? 됐어요? 내가 됐냐? 내은이? 막 빨리 오느라고? 근데 괜찮죠? 켜주세요. 네. 얘가 이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제 x축에 접하고 중심 좌표가 a, b다 라고 돼 있으면은 혹은 y축에 접한다 라고 돼 있으면 원래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식을 만들려면은 a, b, r 이 세 개 알아야 돼요. 중심에 x좌표, y좌표 그리고 반지름 알아야 되는데 x축에 접하고 a, b다. 자, a, b 뭐 일선미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x축에 접한다는 것 때문에 반지름이 딱 결정이 돼요. 반지름이 반지름이 얼마예요? b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a, b, r 요렇게 세 개의 문자의 값을 알아야 되는 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제 반지름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줍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요런 식으로 되겠다. 자, 일반형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자, 일단 문제를 넘어가 봅시다. 저기 문제를 넘어가 볼게요. 조금 있다가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고 뿅뿅뿅뿅 몇 번이냐? 왜 이렇게 많아? 기본 문제가 48개예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좀 전에 막 배웠던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십시다. 자, 또 책도 좀 펴놓고 자, 요거 봅시다. 원을 나타낸 거래요. 이 원의 방정식을 찾으래요. 자, 원의 방정식을 꾸밀려면은 중심의 좌표 알면 되고 중심 좌표가 얼마야? 3,1이야. 반지름 2야. 다 알았죠? 그러면 그냥 쓰면 되죠? 이차함수식이나
아니면은 1차함수나 이런 것처럼 이제 꼴을 외워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의 제곱.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네, 중심 눈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반지름도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봅시다. 이놈하고 중심이 같고 얘는 중심이 얼마인데 3, 마이너스 1이야. 3, 마이너스 1. 여기 부호 바꿔줘 하지 말고 그냥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거.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 y의 값이 좌표입니다. 뭐의 좌표? 중심의 좌표. 됐나요? 그냥 됐어요? 자, 봅시다. 이하고 중심 갖고 중심이 여기고요. 여길 지나간대요. 자, 중심을 알고 있게 되면은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 다 쓰진 못해도 일부는 쓸 수 있어요. 반지름만 더 알면 돼. 자, 그런데 3, 마이너스 2를 지나간다. 대입해 주세요. 3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1의 제곱은 R의 제곱. 그래서 얼마? R의 제곱 자리에다가 1을 쓰면 되겠습니다. 방정식을 완전히 알게 됐어요. 또 R의 값을 알아내는 방법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중심이고 어디를 지나간다? 원의 방정식 나오는데 어디 지나간다? 3, 마이너스 2 지나간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반지름 나오잖아. 근데 이건 좀 비효율적이에요. 자, 이 원이 다 찾았어. 어디 지나간다? a, 0을 지나더라. 자, 지나는 점 대입해줘요. a-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1. a-3의 제곱은 얼마? 0되네요. 따라서 a 값은 얼마? 3이에요. 자,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그러면 유형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좀 조건을 갖다가 결국 중심하고 반지름만 알면 되는데 이 얘기를 갖다가 중심을 알려주고 반지름을 알려주는데 이걸 좀 간접적으로 좀 알려줘요.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케이스. 봐봐요. A하고 B가 있는데요. A하고 B가 여기 있어요. 얘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그러한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자, 중심 AB에 당연히 중점이겠죠. 됐나요? 중점 어떻게 됐죠? 중점이 요놈의 딱 중간에 있는 값 찾으면 되잖아. 2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6 2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2. 자, 그래서 중심이 얼마다? 중심이 2, 마이너스 1. 중심 찾았어요. 자, 이제 반지름만 찾으면 돼요. 반지름 어떻게 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A, B의 거리 구한 다음에 반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심 알았으니까 이놈하고 B하고의 거리 구하면 되죠. 자, R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6-2의 제곱. 거리의 제곱. 2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니까 플러스 3의 제곱. 아이고, R의 제곱은 네, 아주 쉽죠? 3의 제곱, 4의 제곱. R은 5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얘는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얼마? 5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는 뭐 반지름이니 뭐니 저기 중심 뭐 이런 것들 결국은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은 원의 방정식을 꾸밀 수가 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꾸미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 3번도 원의 방정식 꾸미는 거야. 볼까요? 조금 조건이 주어져 있어. 봐봐요.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간다.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봐. 중심 x축에 있고 0, 마이너스 1 여기 있는데
여기가 A고요. B가 2,3, 2, 뿅뿅뿅. B가 여기 있어. 중심이 어디 있다고요? 중심이 X축에 있어요. 중심이 X축에 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 주죠? 네, 중심의 좌표가 얼마냐고요? X좌표 모르고 중심의 Y좌표는 알아요. 됐나요? 그래서 아는 데까지 쓰는 거야.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0의 제곱은 반지름 아직 몰라요. 반지름 아직 몰라. 자, 지금 A하고 R만 더 알아내면 원의 방정식이 완전히 나오죠? 아씨, 모르는 거 두 개인데 그쪽 어떡하지? 아직 대입하지 않은 게 두 개나 있죠. 두 개나 있어요.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인데 신에게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두 개가 더 있나이다. 너도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귀에 있죠, 뭔지. 그죠? 뭔가 귀에 익어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두 개나 있나이다. 자, 어떻게 해요? A점을 먼저 대입해 줄게요. 0,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면은 1. 식 하나 나오고요. 2,3 대입해 주면은 하고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죠? 연립 방정식이죠. A하고 R하고. 모르는 거 두 개인데 짜증나는 건 뭐예요? 둘 다 2차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봐봐요. 연립 방정식에 푸는 방법은 기본이 문자의 개수를 어쨌든 줄이자는 거예요. 대입법을 사용하건 가분법을 사용하건 문자 줄이는 게 일이에요. 첫 번째 목표예요. 자, 대입법을 사용해도 되고요. 네, 됐어요. 그냥 쓰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4A 오, A제곱 이항에서 사라지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12는 0. A는 얼마? 3. A 값 3 나왔어요. 3 나왔으니까 R제곱은 얼마야? 10 나오네요. 선생님 이상한데요? 아이 반지름이 루트 10 모양이지. 네? 반지름이 루트 10 나오면 안 돼요? 반지름이 파이 나오면 안 돼요? 그죠? 괜찮잖아. 그지? 선생님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지? 자, 너 세수했구나 오늘. 전에 세수 안 하고 오다가 이제 오늘 세수하고 왔구나 자식.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봅시다. 자, 또 다른 조건이에요. 자,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위에 있고, 중심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중심의 X좌표를 A라고 그러면 Y좌표도 그냥 A예요. A, A예요. A, B라고 쓸 필요가 없어. 네.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줘요? 직분해주는 거지. X-A의 제곱 Y-A의 제곱은 반지름은 모르지. 알지. 얘가 이제 어떻게 해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 두 점 지나간대. 두 개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네. 그러면은 좀 전에 푸는 문제하고 좀 비슷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으로 넘어갑시다. 결국 좀 전에 얘기까지는 뭐냐면은 너 원의 방정식 표준형 알아? 표준형 알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야. 그거 이용하는 문제라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펼쳐 쓴 식 있죠? 이렇게 펼쳐 쓴 식. x제곱하고 y제곱이 기회수가 1이에요, 둘 다. 그리고 뭐 a, b, c는 뭐 0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써져 있는 식을 갖다가 일반형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형. 됐어요? 여기 중심의 표가 이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라고요? 외우지 마세요. 이건 지워요, 그냥. 됐어요? 의미 없어요, 이거. 의미 없어. 이거 지워요. 왠지 또 이런 거 지우려면 꼭 안 지우고 꼭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외우라는 거 안 외우고. 참 희한한 녀석들이야. 외워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자. 이런 걸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자, 볼래요? 자, 여러분들 2차 함수에서도 일반형 나왔을 때 그걸 갖다가 표준형으로 매번 완전 제곱식으로 매번 그냥 고쳤잖아. 그쵸? 공식 외워가지고 꼭지점 찾아냈어요? 나 여태까지 공식 외워가지고 꼭지점 찾아냈다. 이런 사람 없잖아. 그쵸? 얘도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는 4. 자, 이항시켜주고요. 꾸며주는 거죠. 똑같이 1. 제곱식 만들어주는 거야.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x 더하기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 9? 아이, 안 이뻐. 이뻐. 그대로만 있었는데, 이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개그에. 모르냐, 너희들?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 자, 이제 중심의 좌표. 내가 중심의 좌표 얼마야? 중심의 좌표 원의 중심 얼마야? 마이너스 1,2. 반지름은 보니까 3이다. 중심의 좌표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거. 0으로 만드는 거. 써주시면 돼요. 됐어요? 네. 뭐 그 다음에 것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66번 정도 넘어가 볼까요? 65번? 16번? 자, 65번도 시험에 좀 종종 나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얘들아, 이거 원방정식 맞니? 이거 원방정식 맞아요? 주희야, 이거 원방정식 맞아요? 원방정식 맞아요? 하면은 원방정식 속으로 그러고 있을 거야. 아까 분명히 얘가 원방정식이 일반형이라고 시컷 소리 지르면서 얘기해놓고서는 갑자기 원방정식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죠? 네? 홍시 맛이 나서 홍시가 있죠. 자, 고쳐라. 네. 원방정식 맞아? 네. 진짜? 네. 아니면 어떡할 건데? 아니면 어떡할 건데? 아니면 선생님 없고 학원 안 바퀴? 네? 아니면 선생님 없고 학원 한 바퀴 돌아야 돼? 몇 킬로 줬네? 나 100kg. 우영아, 원방정식 맞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까 뭘 들은 거야? 자, 원방정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K값에 따라서. 왜 그런지 봅시다. 표준형으로 한번 고치려고 해봤어. y제곱 더하기 2y 뭐 1까지 여기 내버려 두자. 마이너스 k 더하기 9
이렇게 해서 고쳤는데요.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9-k. 자,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 부분에 r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9-k가 양수라면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9-k가 만약에 음수라면 원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썼을 때에, 식을 옮겼을 때에 어떻게 된다? 이 부분 숫자가 양수여야 돼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원의 방정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루트 9-k가 반지름이 되는 거지. 선생님 왜 그러는데 얘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응? 얘가 0이면 이거 원이야 원 아니야? 반지름이 0이면 그거 원이에요 원 아니에요? 예, 반지름이 0이면 점이지 그거 원이겠어요? 물론 사실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고 대학교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반지름이 이렇게 음수가 되는 R제곱의 음수가 되는 그런 놈을 허원, 네, 허원이라고 하고요. 반지름이 0짜리인 걸 점원 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네. 복수수행력이 들어가야지. 자, 아무튼 식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을 나올 수 있도록 표준형으로 고쳐봐야 얘가 원을 나타내는 건지 안 나타내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알 수가 없어요. 됐어요? 고쳐봐야 돼요. 자, 일단 먹어봐야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겉으로만 딱 물론 그냥 딱 보면 그냥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있잖아. 그치? 보통 냄새만 맡아봐도 딱 맛있는 음식은 냄새부터 맛있잖아요. 냄새가 맛있는데 먹어보니까 이런 음식 있었어요? 더였었을걸? 그죠? 자, 66번 문제를 봅시다. 넓이를 최소가 되게 한다. 넓이를 최소가 되게 한다고? 자, 원인데 이 상태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표준형을 한번 고쳐보려고 그래. 자, y제곱 마이너스 4ay는 이쪽으로 10 마이너스 10a 참. 자, 여기다가 a제곱 4a제곱 그래서 5a제곱. 자, 이제 방정식 만들어졌어요. 원의 방정식이. 왼쪽은 별로 중요치 않아. 중심을 나타내니까. 은 뭐가 된다? 5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10이에요. 즉 얘가 바로 뭘 의미해요? r제곱을 의미해요. 넓이는 어떻게 돼요? 넓이 공식은 파이 r제곱이죠. 됐나요? 네, 그래서 넓이는 뭐가 돼요? 파이 곱하기 얘가 r제곱이니까 5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10이 되는 거야. 자, a가 뭐냐에 따라서 이 식의 값이 달라지죠. 이거 이차함수잖아. 그치? 맞죠? a에 관한 2차식이야. 이차함수야. 그래서 a 값이 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r 제곱의 값이 요 식의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자, 얘를 갖다가 그래서 2차함수 문제.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어서는 2차함수는 아무리 잘 알아도 지나치지 않아요. 2차함수 문제로 가버린 거야. 5로 묶어주고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잠깐만 보자. 5로 묶어주고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0
마이너스 5가 되니까 플러스 5. 에이씨. 아무튼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야 뒤에. 자, 최소가 되게 하는 a 값은 얼마? 1. 되셨나요? 됐어요? 그 값이 얼마인지는 별로 관심도 없대. 넓이에는 관심도 없고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그 a 값에만 관심이 있대. 됐나요? 됐어요? a 값은 1. 결국 이참수 문제. 다음에 유형 5번인데요. 유형 5번인데 허허 점이 3개가 있어요. A, B, C라는 점이 3개가 있어요. 이 3개의 점을 지나는 원, 이 점 3개 다 지나게 하는 원은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더 나올 것 같은데요? 혹시 점 3개,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점 3개를 지나는 원은 유일해요. 딱 하나밖에 안 나와. 혹시 2개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컴파스를 이용하든지 뭘 이용하든지 한번 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되면은 나한테 카톡을 알려줘요. 학교에 보고해야 돼요. 학교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누가 성공하게 되면 수학을 뒤집어 치는 거야. 너희들의 세상이 오는 거야. 성재 밤새도록 컴파스 가지고 돌리지 말고. 안 돼. 안 돼. 자, 원의 방정식을 이제 부여하면 되는데, 자, 원의 방정식을 갖다가 일반형으로 놓고 점을 갖다가 대입하는 거야. 3개의 점을 대입하면은 모르는 거 A, B, C 3개고 C도 3개 나오니까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 돼가지고 연립방정식이 풀리면은 일반형이 나오죠. 반지름 같은 거 알고 싶으면은 어떻게 주면 돼요? 표준형으로 다시 바꿔주면 돼요. 내가 이 소리를 하니까 선생님 왜 그러는데 이거요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도 있잖아요. 혹시 있지. 여기다가 A, B, C 점 대입하면 안 돼요? 여기도 모르는 거 A, B, 3개잖아요. 그렇지 3개지. 여기 대입하면 안 돼요? 여기 대입해서 모르는 거 A, B, C 3개고 그래서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고 여기도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잖아. 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너 여기다 한번 대입해봐. 그리고 한번 개고생을 한번 해봐. 여기다 대입하면 훨씬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지냐면은 대입하게 되면 A, B, R에 관한 2차야. 연립방정식인데 미지수 3개짜리고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미지수 2개고 2차 연립방정식도 여러분들 고생시켰잖아. 근데 미지수가 3개짜리면 얼마나 고생시키겠냐. 얘는 미지수가 3개긴 해도 1차예요. 1차.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제 어떤 학생들은 2번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반지름하고 중심이 얼마인지 찾아내려면 요걸로 또 바꿔야 되니까 단번에 이걸 알아내려고 하는데 그거 거의 불가능해요. 풀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자 봅시다. 근데 자 3점이 있어요. 3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일단 일반형에 쓸모가 있는 거는 언제 쓸모가 있냐면은 3점이 주어질 때 있죠. 이 3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할 때 요때 우리가 이제 이 일반형이 쓸모가 있는 겁니다. 또 쓸모가 있을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자 봅시다. 3개의 점을 대입합시다. 0,0 대입하면은 뭐야 이거? C는 0. A점 대입했어요. A점 대입하면은 오! C는 0. 벌써 하나 나왔어. 풀기 좋게끔 나올 거야. 0 많이 줄 거야. 자, B점을 대입하게 되면은
자, B점 대입하면 X에다가 1, Y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 플러스 4 더하기 A 마이너스 2B C는 0이니까 0. 자, C점을 대입하면은 2,1 대입해줘요. 4 더하기 1 더하기 2A 플러스 B는 0. 자, C 값은 먼저 나왔고요. A하고 B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써봅시다. 그냥 중학생도 풀 수 있는 연립방정식이야. 요놈하고 누구하고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 위에 거 그냥 그대로 써주고 아래 거 2배 해줄게. 덧셈 해줄게요. 5A는 마이너스 15 A는 마이너스 3 A 나왔다. B 값 찾아야지. 마이너스 6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 아, B는 플러스 1. 자, 3개 다 나왔어. 자, 만약에 반지름을 이 원방정식의 반지름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입하신 다음에 일반형 다 알았으니까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돼요. 됐어요? 됐나? 근데 누가 그런 거 알고 싶다고 하진 않았어. 알고 싶다고 하진 않았어. 자, 봅시다. 다음이야. 그러면은 그러면 조건이 주어졌을 때에 중심하고 반지름이 거의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지름이 주어진다든지 지름의 양끝이 주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 외에는 죄다 요거 사용하게 되느냐? 아니고요. 딱 3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해라라고 하면은 여기서만 처음 출발점이 일반형이고, 수빈아, 처음 출발점이 일반형이고, 그 다음은요, 죄다 표준형이에요. 볼래요? 자, X축에 접한다. 이런 식이죠. Y축에 접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A, B, R로 표현 안 해주고, R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돼요? 요 길이. B가 R이에요. R 자리에 B 쓰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R 자리에다가 A 쓰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X축이나 Y축에 접한다는 표현 나오면은 처음부터 미지수 2개밖에 안 나와요. 2개밖에 안 나와. 어떤 경우에는 하나밖에 안 나와. 볼래요? 중심이 얼마이고 마이너스 1,2이고 5 중심이 여기 있어. 그리고 X축에 접한다. 그림 그려요. 자, 반지름이 얼마인지 눈에 그냥 딱 보이죠? 2예요. 됐나요?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 떡하게 씁니다. 근데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거 찾아내라고 문제는 안 내요. 이거 찾아내라고 문제는 안 내는데 요런 원과 또 다른 원이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직접 안 주고 찾아내게 만들어요. 이쪽 단어는 문제는 특징이. 자, 71번 문제 봅시다. 자, 중심이 5,6이고 Y축에 접하는 원이 있대. 그래 한번 보자. 중심이 얼마? 5,6 5,6이고 Y축에 접한대. Y축에 접해? Y축이 이뻐. 자, 요렇게 X-5의 제곱 Y-6의 제곱은 조심하세요. 반지름은 5예요. 자,
얘가 1,k를 지난대요. 1,k? 근데 k 값이 2개라고요? 정말 2개 맞아. 봐봐. x좌표가 1. 1,k 2개잖아. k 값 2개 나오잖아. 됐나요? 2개 나온 거 맞죠? 결국 방정식을 풀게 돼요. x에다가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이죠. y가 k 마이너스 6에 자, 2차 방정식이죠? 방정식을 풀진 않을게요. 풀자. k제곱 마이너스 12k 블라블라블라. 나머지 관심 없어. 왜 관심 없죠? k 값 답인데 직접 k 값을 찾아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한 놈을 k1, 한 놈을 k2라고 하면은 두 놈의 합은 얼마? 12. 됐어요? 2차 방정식 해로 나올 거 아니에요. 됐어요? 네.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굳이 K를 나는 구체적으로 뭔지 알고 싶어요. 아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다음에 자. 7번 1,2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 와우. 1,2 지나고요. 1,2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이런 놈인가 보다. 됐어요?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니까 아이고 중심이 반지름하고 똑같아요. r, r x-r y-r의 제곱은 반지름 r제곱. 만약에 여기 사선면에 있는 원이라고 하면은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중심이 r, r이고 반지름 r. 그렇게 해서 요거 부호 반대로 부호 잘 잡아주시면 돼요. 됐나요? 몇 선면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다르게 나타나요. 자, 1,2 지나서 1,2 2 r제곱 마이너스 2r 더하기 1 더하기 r제곱 이씨 r제곱 마이너스 4r는 r제곱 뿅 날아가고 r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는 0. 에이? r이 두 개가 나오네? 하나는 1이고 하나는 5예요? 반지름이 5짜리라고? 네. 여기 지나는 원인데 어떻게 해요? 이런 스킬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지름 5짜리 거대한 거. 됐나요? 흔히 이런 것만 상상할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보니까 얘가 등장해요. 됐죠? 자, 그래서 반지름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5다. 자, 이렇게 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 맞는 원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일단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뭔가를 해보는 거야. 자, 어떤 원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중심하고 반지름이야. 걔네들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앞에 어디까지냐면은, 좀 이따가 하시연 잠깐 드리고 더 나가볼 거야. 끝나지 않아. 자, 어디까지냐면은, 와우. 대박인데? 그냥 열심히
앞에 기본 문제 그냥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요. 해봐요. 48개 다 하진 못할지언정. 네. 시간은 8번으로 좀 나가봅시다. 자. 여기에 P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 원이 있어요. 근데 원 위에 점이 빙빙빙빙빙빙빙 막 움직일 거야. 점이 움직일 거야. 그러면은 P로부터 원 위에 있는 이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형식의 문제가 이제 꽤 자주 보여요. 자, 그러면은 원 위에 있는 점 가운데서 P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은 어디냐? 가장 가까운 점은 이거 뭐 엄밀한 증명보다는 직관적인 게 필요해요. A보다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P하고 A보다 더 가까운 점 있어요? 없잖아. 제일 먼 점은요 어떻게 돼요? B가 가장 먼 점이야. 네. 근데 직관적으로 보시면 돼. 누가 이거 증명하라고 안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은 A점하고 P하고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A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A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원의 중심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심하고 이 P하고의 거리 구해 주신 다음에 반지름만큼 빼주는 겁니다. 가장 먼 점은요. P하고 O하고의 거리 구해준 다음에 반지름만큼 더해주면은 가장 먼 거리가 나오게 돼요. 됐나요? 네.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 봅시다. 자, 여기에 중심이 2,2 네. 반지름이 얼마냐면은 2짜리 요런 원이 있어요. 여기 이놈하고 원점이 있는데 원점이 있고요. 여기에 P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빙빙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길이의 최대값. 자, 최대값은 어디 있다? 여기 반대편에 있을 때다. 자, 0,0하고 2,2하고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사용은 되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알고 있죠? 정립면체에서 A, 아니 정립면체 아니고 정사각형에서 이쪽에 루트 2A 네. 한 변의 길이가 A인 거 1대1 대 루트 2 그럴 때 여기는 얼마다? 이 길이는 2루트예요. 여기서 반지름만큼 우리가 더하니까 최대값은 2루트 2에다가 2 더하면 되고요. 최소값은요. 여기가 최소값이죠. 2루트 2에서 반지름 빼주면 돼요. 네. 네. 합을 구하려면 뭐 4루트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곱을 구하라고도 잘하고요. 왠지 곱하고 싶죠? 이거 보니까. 곱하고 싶은 이상한 충동. 왜 곱하고 싶은지 몰라. 근데 막 곱하고 싶어. 혈내라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 보면 안 까먹는 문제니까 뭐 좀 전에 문제들이에요. 자, 이제 두 원의 위치 관계인데요. 위치 관계인데 자 볼게요. 원하고 원이 서로 이거 뭘 이용하는 거냐면은 중심 사이의 거리하고요. 반지름 각각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거 자, 뭐 연립방 대입해가지고 연립방 정식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떨어진 거리 요거 R이고 R'이에요. 네, R하고 R' 떨어진 거리보다도 D가 더 크면은 안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하고 R' 딱 더한 값이 D하고 똑같아. 그러면 요걸 외접한다고 그래요. 외접한다고 그래요. 외접. 자,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요거가 이제 내접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 내접하는 경우예요. 자, 반지름 R 있고요. 여기가 R'이에요. 네. 요 중심 사이의 거리가 D가 되고요.
그래서 D에다가 R 프라임 더한 게 R이 되면 돼요. 그래서 요런 게 나오게 되는데 누가 큰지 모르니까 여기 써놨는데 요거 좀 공식을 좀 암기하면 참 좋겠는데 여기 있는 공식을 싸그리 암기할 필요가 없고요. 뭐만 암기하면 되냐면 딱 요거만 암기하면 돼요. 어디? 요거. 얘만 암기하면 돼. 그리고 대부분 한 90%의 문제는 얘 물어보거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암기하면 돼요. 왜 암기하면 되느냐? 얘기해 볼게요. 자, 두 놈의 차이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으면 되겠다. 그런데 그러다가 만약에 합하고 똑같아지면 외접하는 거고요. 차하고 똑같아지면 여기 느리돼버린 상황이면 내접하는 상황이고, 내접하는 상황에서부터 이렇게 밖으로 움직이면 외접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가 는 되는 상황이면 외접하는 상황이고, 더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은 거리가 D가 R 더하기 R 프라임보다 커지면은 안 만나는 상황이 돼요. 됐나요? 됐어요? 두 놈의 차이하고 합, 그 사이 값이면은 두 점에서 만난다. 요 경계 부분의 걸 기억하면은 어떻게 된다? 요 경계 부분 숫자가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요쪽은 외접. 요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내접. 이렇게 돼버립니다. 되셨나요? 네? 옛날에 시험이 많이 나왔는데요. 요즘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봅시다. 82번. 원이 외부에 있다. 또한 원이 외부에 있다. 즉, 어떤 상황이 된다는 얘기야?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야.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야. 0,0하고 3,4. 떨어진 거리가 5예요. 그러니까 반지름 더해봐야, 반지름 더해봐야 5보다도 5가 더 크더라 이거지. 여기 반지름이 1, 여기 반지름이 R 되거든요. 자, 그래서 R 더하기 R 프라임 더한 거하고 5하고 누가 더 크더라? 5가 더 크더라. 네. 자, 여기 한 놈은 1이고요. 또 한 놈은 R이에요. 그래서 R은 얼마? 4보다 작으면 되겠다. 만약에 4가 되는 상황이면, 늘이 된 상황이면, 4가 되는 상황이면은 어떻게 돼요? 네. 떨어진 거리가 5고,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1이면 내접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외접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됐어요? 네. 이 문제가 뭐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을 구해라 하면은, 두 놈의 차이, 거리 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R 더하기 1. 요런 범위까지면은 어떻게 된다? 이건 하필 가운데에 미지수가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두 번 풀어줘야겠어요. 자, 시험에는 그다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엔 잘 나오는 유형이 아니에요. 오늘의 할 마지막 문제. 오늘의 할 마지막 문제. 빨간 원하고 파란 원은 보이시나요? 네. 보이세요? 자, 두 원에 자, 여기 두 원에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두 원의 교점을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어있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됐나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맞죠? 이런 노란 원도 있고 당장에 빨간 원, 파란 원도 있고 얘를 갖다가 키워가지고 뭐 이런 원도 이렇게 큰 원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납니다. 원은 많은데요. 그런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외부에 주어진 특정한 이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 노란 원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자, 문제로 주어지는 게 어떤 건지 보이세요? 자, 빨간 원과 파란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외부에 있는 이 점을 또 지나는, 그러니까 점 3개가 주어진 거지. 됐어요? 그런 원은 하나로 딱 결정되는데 이 노란 원의 방정식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들어보세요. 점 2개를 이거를 직접 찾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2개의 식을 갖다가 연립해야 돼요. 2차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난리 납니다. 그걸로 끝나요? 이 두 점 찾았어도 문제예요. 일반형에 대입해가지고 이거 3점 지나는 거 연립 방정식도 풀어야 돼요. 미치 3개짜리. 미쳐요 아주. 그런데 우리가 먼저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은 그때는 직선이었어요. 직선이 있고 직선이었거든요. x 더하기 y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쪽에 k 붙여주고 저쪽에 k 붙여주건 a 프라임 x e 프라임 a 더하기 c 프라임 이렇게 해주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K를 갖다가 이쪽에 곱해줘도 되고 이쪽에 곱해줘도 돼요. 아무데나 하나 곱해주면 돼요. 얘는요, K 값, 이거는 전개해서 하게 되면은, 자, K 플러스 1 X제곱, K 플러스 1 Y제곱,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K 플러스 1로 나눠주게 되거든요. 나눠주면은 결국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게 돼요.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데 어떤 원이냐 하면은 여기 있는 교점을 무조건 지나가게 됩니다. 왜? X1, Y1이라는 점은 빨간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식을 0으로 만들어 버리고 파란 원 위에도 있기 때문에 대입하면 이 부분식도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점을 대입하면 식을 만족하거든요. 근데 얘는 원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어떤 원이야 이거지. 교점을 지나는 원은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원, 이런 여러 가지 원의 방정식을 갖다가 다 나타내게 됩니다. 됐나요? K 값이 1이냐 마이너스 5냐 플러스 7이냐에 따라서 제약값 다른 원이긴 하지만 됐나요? 이게 장차 아주 멋있는 역할을 해요. 멋있는 역할을 합니다. 두 평면의 교점을 지난다든지 두 구의 교점을 지난다든지 여러 가지로 다 이용해 먹을 수가 있거든요. 확장성이 거의 무한합니다. 자, 볼까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1,1도 지나가야 돼요. 자, 얘네가 직선이었을 때는 교점 직접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건 교점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걸만치 어렵잖아. 그죠? 그렇게 어렵진 않아 사실 해보면.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쪽에다 k 붙여줄까? 아니야, 이쪽에다 k? 어느 쪽에 k 붙여줄까? 호철아, 어디다 붙여줄까? 어느 쪽에 K 붙여줄까? 앞에 붙여줄까? 뒤에 붙여줄까? K. 아무 데나 해도 돼. 앞에 붙여줘? 내가 좀 반골의 기질이 좀 있어요. 반골의 기질이 있어요. 자, 여기다 K를 쓸게요. 자,
얘는 K값이 1이냐 5냐 9냐 마이너스 7이냐에 따라서 원을 나타냅니다. 제각각 다른 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원 중에서 여러 가지 원 중에서 1,1도 지나는 교점 지나면서 1,1도 지나는 원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1,1 대입하면은 111 대입하면 여기 자 1 대입하면은 호철이 많이 들을 거예요. 111 대입하면은 네, 안 들었어도요. 잘 됩니다. 111 대입했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따라서 K값이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2면 돼요. 됐나? 수민아? 자, 그래서 K값이 마이너스 2야. 우리가 찾는 원의 방정식. 이거 정리하면 우리가 찾는 그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오늘 마지막 문제야.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은 0.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은 0. 어머, 앞에가 음수면 안 되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네, 일반형으로 여기 썼어요. 그냥 이 상태로 이 상태로 그냥 답을 쓰셔도 돼요. 근데 조금 찝찝하죠? 자, 고쳐봅시다. 마이너스 6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8 이항해 주세요.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 9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해? 4가 필요해. 그래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 네, 5. 네, 원의 방정식을 우린 찾았어요. 됐나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해서 찾아낸 원을 가지고 꼭짝꼭짝 원을 가지고 찾아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두 개가 결합해가지고 교점을 지나고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원점하고 P하고의 거리가 최대가 됐을 때 그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네. 그러니까 문제 만드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귀찮게. 요즘 나오는 수능 스타일이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10개의 문제를 갖다가 풀어봤어요. 기왕에 하는 김에 하나 더 할까? 여기 별표로 되어 있는 거. 자, 보자. 봐봐요. 두 놈의 교점하고 점 2,1을 지나는 원이 있어. 좀 전에처럼 이렇게 원을 찾는 거지. 원 찾을 수 있어. 중심이 10,2 위에 있을 때 상수 A 값을 구해라.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찾아주시면 돼요. K 값 써가지고 찾아주시면은 원의 방정식이 아주 더럽게 나와요. 중심이 좀 더럽게 나와요. 분수로 나와. 그래서 원의 중심을 찾은 다음에 뭐 4분의 1, 2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와요. 대입을 해가지고 A 값을 찾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요한 문제가 어디냐 하면은 당연히 좀 전에 했던 유형 10번이에요. 유형 10번이 가장 멋있지 않냐? 여기를 보기에. 아니니? 사실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 문제를 풀 때 썼던 이 아이디어, 이 식이 바로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 처음에 항등식, 이렇게 저희 처음에 항등식 배웠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K값에 무관한 항등식의 조건. 네. 교점을 대입하면은 네, 항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항등식이 발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진화하게 됩니다. 자, 오늘 질문이요. 질문 없어요? 그렇죠? 질문 없어? 질문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 질문이 있을 리가 없지? 워낙에 명강이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면 그놈이 이상한 놈이야. 그놈은 우리가 두 원의 교점 유형식번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 유형식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자, 그랬는데 문제는 위에 거 식하고 어떻게 달랐냐면은 여기 더하기 K 돼 있었는데 더하기 K 돼 있었는데 K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 거냐? K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원이 있는데 두 개의 원에 K 값이 1이냐, 2냐, 마이너스 5냐 뭐 하는 거에 따라서 두 원에 교점을 지나는 원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문제는 K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이 식 뭐예요 이거 X제곱 Y제곱 날아가 버려가지고 이거 1차식 돼버려요. X하고 Y에 대한 1차식이 돼버려요. 1차식 돼버리면 그거 원이에요? 원 아니잖아요. 그치? 그럼 뭐냐 이거야 그게. 자, 그런데 K 값이 마이너스 1이건 뭐건 간에 두 놈의 교점을 대입하잖아요. 교점의 좌표를 대입하면은 교점 대입하면 0되고 이 부분도 0돼요. 그래서 식은 성립해요. 이 식에서 보면은 이 1차식이 나왔는데 이 X하고 Y에 관한 1차식인데 문제는 이 교점의 좌표를 대입하면은 식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를 지나가는 1차식. 1차식은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뭘 나타내? 직선 나타내잖아. 직선. 그래서 두 놈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어버립니다. 두 놈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얘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공통현. 자, 빨간 원의 입장에서 봐서도 현이고요. 파란 원의 입장에서 봐서도 현이기 때문에 공통현의 방정식. 되셨나요? 됐어요? 자, K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돼요. 자, 볼게요. 자, 문제 상황 보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일단 그 직선을 찾아야 돼요. 직선 찾아야 돼. 자, 어떻게 해주자? 내 식을 꾸며주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6은 0 더하기 k라고 했는데 그 k 값을 마이너스 1로 잡아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이 만들어져? 이런 식이 만들어져. 자, 두 놈의 교점을 지나는데 교점을 지나는 직선. 네. 공통현의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계산 좀 더 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날아가 버리고요.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13은 0. 네, 됐어요. 얘가 바로 뭐다? 공통현의 방정식. 됐어요? 공통현의 방정식. 어떤 거? 네.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요 원과 요 원의 두 놈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이 공통현의 방정식. 얘가 어디 지나가더라? A, 3도 지나가더래. 자, A, 3 대입해주면 되지. 2A 더하기 15.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되셨나요?
공통 현해 방정식. 네. 자, 다음에 공통 현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래. 공통 현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래. 이거 멍청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냐면은 이 교점의 좌표를 다 구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 잘못하다 보면 이 교점 좌표 구하는 건 어려워요. 시간 오래 걸려요. 구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중점의 좌표, 여기 중점의 좌표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여기를 지나고 여기 중심을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잠깐만, 직접 계산할까? 중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중심을 지나면서 여기 중심을 지나면서 이 노란 선하고 수직한 직선이 있을 거야. 노란 선하고 수직한 직선을 찾아주신 다음에 중심 지나면서 노란 선하고 수직한 직선 찾아주신 다음에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 됐나요? 자, 첫 단계로 뭘 찾아라? 공통 현해 방정식 찾을 거야. 공통 현해 방정식 찾은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뭘 할 거라고? 두 번째 단계로는 한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 현과 수직인 직선을 구할 거야. 세 번째로 1번에서 구한 직선과 2번에서 구한 직선을 연립할 거야. 그러면 바로 요점이 얻어지겠지. 됐나요? 그럼 이제 계산해야지. 공통 현해 방정식 마이너스 9는 0. 자, 빼기. 어이씨, 얘 전개하려면은 짜증나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4는 0. 완전히 왼쪽으로 이항시켰다가 그 다음에 는 0. 자, 계산 따라 오시겠어요? 됐나요? 자, 이제 마이너스 2 x제곱 y제곱 요거 지워져 버렸어. 자, 플러스 2x. 자, 마이너스 4y 빼기 1. 자,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0은 0. x 마이너스 2y. 자, 됐다. 자, 공통 현해 방정식 찾았어요. 자, 원의 중심 어디로 잡을까요? 여기 1, 마이너스 2 잡아도 되고요. 0, 0 잡아도 돼요. 편안하게 0, 0을 지나고 2하고 수직인 거. 얘의 기울기는 얼마지? 기울기가 2분의 1 있죠.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 됐어요? y는 마이너스 2x. 끝났네요. 자, 원의 중심을 지나고 현과 수직인 거. 얘도 구했어요. 두 개를 연립시켜서 이제 그냥 대입법 사용할게요. x y 플러스 4x. 그래서 x는 1, y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1,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찾는 저 현의 중심입니다. 현의 중점이에요. 됐나요? 됐어요? 네. 오, 이거 계산 많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산 많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자, 다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가 바로 이겁니다.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노란 원과 빨간 원에 여기 공통현 파란 거 보이시나요? 이 길이 구해라.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두 점 찾아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자, 일단
공통 현해 방정식을 하나 발견하세요. 공통 현해 방정식을 발견한 다음에 이 길이 찾는 거거든요. 한쪽 다른 쪽 원은 잊어버리고 피타고라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반지름 있죠? 떨어진 거리 있죠? 여기 길이가 2분의 L이야. 그래서 이 절반의 길이만 먼저 알아내는 거야. 그럼 2배 해주면 될 거 아니겠어? 됐나요? 됐어요? 이해됐냐? 자,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통 현의 길이 구하라는 문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돼요. 왜 자주 등장할까요? 뭐 때문에? 공통 현의 길이 구하려다 보면은 보세요. 뭘 해야 되는지. 공통 현 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줄 아셔야 돼요. 됐나요? 그 여러 가지 테스트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험에는 잘 냅니다. 자, 공통 현의 길이 구하래요. 자, 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공통 현을 찾아야죠. 자, 공통 현의 방정식을 만듭시다. 마이너스 4는요. 빼기. 원에서 원 빼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얘를 만들 때 사용했던 공식에다 K값이 마이너스 있고. 자,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3x. 정신 차리고. 자,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자, 공통 현해 방정식 나왔다. 자, 원이 있고요. 공통 현해 방정식이 나왔어요. 자, 0,0하고 자, 요 거리는 2가 되고요. 저 왼쪽 원을 사용할 거예요. 자, 이쪽 원은 중심 잡기도 힘들잖아. 그쵸? 요 길이가 2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0,0하고의 거리 구해보면 얼마인가요? D는 루트 공식 써보면은 여기가 루트 25니까 5. D의 값은 1이다. 여기의 값은 1이야. 그럼 여기 값은 얼마예요? 루트라고 하지 마세요. 루트 3이야. 됐어요? 절반의 길이가 루트 3이니까 답을 루트 3이라고 딱 쓰려고 보면 실제로 보기에도 있어. 그게 또 되게 여기도 루트 3. 그래서 공통현의 길이는 2루트 3을 적어주셔야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유형 12번에 공통 현의 길이 구하는 내용을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유형 13번이에요. 자, 자취의 방정식 구하라는 건데 자취의 방정식 구하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볼게요. 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 식을 구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문제를 볼게요. 자, 두 문제를 볼게요. 자, a하고 b가 있는데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40을 만족하는 P. 됐어요? 이거 많이 나와요. 이런 식의 문제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그림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P의 좌표를 x, y라고 둘게요. 자, 그럼 AP의 제곱은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얘가 AP의 제곱이에요. BP 제곱은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0의 제곱. 얘가 40을 만들어주시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다가 x제곱
마이너스 4x. 얘가 40이 돼요. 일부러 두 줄로 썼어. 자,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은 2 돼 있고요. 48 24. 자, 되셨나요? 잠깐만. 바보죠? 32에다가 되셨나요? 계산이? 됐어요? 됐어요? 예를 됐냐? 여기 됐어? 진짜로?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A, P의 제곱 B, P의 제곱 길이 더 제곱해서 더하는 값이 얼마? 항상 40을 만족시킨다. 그러면은 네 오이구 이놈.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 여기가 직각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여기가 40은 아니군요. 자, 아무튼 40을 만족시킨다. 자, 아무튼 그렇게 만족한대요. 자, 어쨌든 이거는 원이에요. 원. 어떤 원이 있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짜리. 그런 원이니까 당연히 얼마예요? 원에 들으니까 88. 됐나요? 됐어요? 반지름이 4짜리니까 도형의 길이 해가지고 됐어요? 됐나요? 됐어요? 됐어? 자, 이렇게 자취방정식을 갖다 이걸 갖다 자취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요런 식을 갖다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한두 놈이 아니잖아. 그쵸? 그 놈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인가? 그림으로 나타내봐라. 이거는 얘를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놈이에요. 자, A가 마이너스 3,0, B가 3,0인데요. AP 대 BP가 2대 1을 만족하는 점을 갖다가 쭉 자취방정식을 더해보니까 원으로 나오더래요. 정말 원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AP의 길이는요. AP의 길이는 루트 x 더하기 3의 제곱 y제곱 이렇게 되고요. BP는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AP 대 BP가 2대 1이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그래서 4배의 BP에 제곱해 줄 거야. AP의 제곱. 자, 됐나요? 됐어요?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해준 다음에 제곱해 줬어요. 자, 4배의 루트 어차피 제곱해 줘야 되니까. 제곱 더하기 y제곱 AP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자, 정리해 줍시다.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좌변으로 싹 이거 4 곱해준 다음에 좌변으로 싹 이항시켜 주시면은 3x제곱 마이너스 24 6 더하니까 30x 플러스 얼마지? 3y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까지 3으로 나눠줍시다. x제곱 마이너스 10x x 은 마이너스 9 더하기 100 100 아니지 5 25 더하기
잘못돼 있나? 9 24 30 36 27 마이너스 9 네. 그래서 x 마이너스 5의 제곱 여기 16이니까 4의 제곱 최종적으로 치성적으로 나왔네. 근데 좀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하냐고요? 원래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거는 뭘 원이라고 했어요? 어떤 한 점이 있고 이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원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봐봐요.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고 점으로부터 두 개의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2대 1로 요거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골라보니까 얘도 역시 원으로 나왔어요. 처음에 정의가 달라요. 정의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똑같은 모양을 나타내긴 해요. 실제로 이걸 갖다가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고 얘를 m 대 n으로 n을 만족하는 점의 자체 방식 구해보면요. 결국 결론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는 많이는 없지만 자, 외워두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두 점이 있으면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리고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갖다가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나오게 돼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하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 내분점 외분점 구하고 그러면 지름의 양 끝 아니까 그래 가지고 원의 방정식 구해야지. 이거보다는 그냥 자체 방정식 구하는 게 더 빨라요. 계산해 보면. 그래서 자체 방정식 구할 때 이 내용을 사용하진 않지만은 이제 뭐 이놈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든지 문제의 상황을 좀 먼저 좀 그림으로 나타내 보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기억해 두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두 점이 주어지고 두 점을 m 대 n으로 하는 m 대 n 거리의 비를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 자, 요렇게 모여가지고 요렇게 정의한 걸 갖다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정의된 원을. 원의 정의가 다른 거예요. 정의가 다른 겁니다. 네. 근데 결국 같은 걸 나타내긴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 교실에서 제일 마음씨가 고운 애가 누구야? 하니까 어떤 애를 꼽았어요. 아까 먹을 것 준 애가 누구야? 하면은 또 하나를 고르겠죠. 같은 애구나. 같은 수도 있죠. 정확히 다른 얘기지만. 그치? 제일 이쁜 애가 누구야? 라고 하면은 서로 이쁘다고 막 싸울 테니까 내가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이렇게 해서 네. 96번 한번 해보세요. 다 지우고 난 다음에 해볼게요. 96번 지금 해보세요. 문제는 원 위에 있는 점이 원 위에 있는 Q라고 하는 점이 자꾸 도망다닌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다 보니까 요 P점도 자꾸 움직이게 될 거예요.
요 노란 점에 자체 방정식을 구하는 얘기예요. 못 구하면 뭐 웬만한 수치의 문제는 놓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도를 해봐요. 오씨, 식을 조건에 맞도록 식을 세운 다음에 식을 세우는 거예요. 조건에 맞도록 식을 세워서 결국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내시면 돼요. 중점을 얘기하려면은 원 위에 있는 점을 뭐라고 아는 척 해줘야 돼요. 원 위에 있는 점을 선생님이 Q라고 해놓고 A, B라고 썼어요. 그렇게 되면은 중점은요, 네, A하고 B를 여기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X하고 Y 사이의 관계는 글쎄 뭔지 잘 모르겠는데 X는 A하고 관련이 있고요. Y는 B하고 관련이 있는데 A, B가 관련이 있어요. A, B가 관련이 있어요. 뺑덕이는 지네 엄마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네 엄마 딸이에요. 신청이는요, 시마큐 씨하고 관련이 있어요. 시마큐 씨가 청이 아빠죠. 됐어요? 자, 그렇게 관련이 있었는데 뺑덕 엄마하고 시마큐 씨가 결혼하시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뺑덕이하고 청이는 자매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어떤 관계? A하고 B가 이런 관계. 자,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좀 여기 A하고 B를 갖다가 A하고 X 얘를 좀 정리를 이렇게 해줘야겠어요. A 자리에 넣어줄게. A는 2x-3 B 자리에 넣어줄게. B는 2y-2 이렇게 대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x-4의 제곱 2y의 제곱은 4. 자, 이제 양변을 4로 나누시면 2 나오는 거 아니고 요 놈을 제곱해 준 거라서 여기 다 된 거야. 그래서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돼요.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1짜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지름이 2짜리는 원이 이렇게 움직이잖니? 얘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축소된 모양 하나 나오고. 자, 얘가 바로 중심의 자취의 길이. 그래서 얘의 둘레는 얼마? 반지름이 1짜리니까 얼마? 2파이. 되셨나요? 이게 돼? 어려워? 쥐 어려워? 자체 방정식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 자체 방정식이 어려운데 왜 어려우냐면은 참 이런 거 해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익숙해지도록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어떤 한순간 갑자기 하고 돼요. 그럼 그 다음엔 계속 돼요. 어떤 한순간 돼요.
자기 힘으로 자체 방식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갖다가 P라고 놓고 X, Y라고 놔야 돼요. 원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두면은 일단 처음부터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해볼 게 없어요. 원 실패한 학생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원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뒀을걸? 아닌가요? 원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둔 사람 힘들어봐 솔직히 한두 놈이 아닐 텐데 그치? 있어 내가 고등학교 때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 이거 너무 똑똑한 거야. 선생님 난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낫죠.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도 있는데. 자,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네. 다른 문자를 써서 나타내야 돼요. 조건을 만족하는 이 중점에 좌표를 X, Y라고 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점을 아는 척하는 이유는 그래야 중점을 아니까. X는 A하고 Y는 B하고 관련이 있는데 A하고 B는 서로 관련이 있더라 이거지. 자, 자체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또 여러 군데서 나오니까요. 네. 잠깐만, 뭐야 이거? 108번이 사실 1등급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데 1등급 문제가 된 이유는 108번이 1등급 문제가 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네. 자체 방정식 그냥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 문제보다 얘가 더 어려웠거든요. 그 문제보다 얘가 더 어렵습니다. 자체 방정식 구하는 거는 여러분 힘으로 한번 더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번 108번을 직접 해보세요. 네, 108번을 직접 해보시면 돼요. 107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07번은 워낙에 유명한 문제야. 어느 문제집에서나 봐도 다 나오고요. 어느 시험 문제에 봐도 다 나와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108번. (107번은) 풀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은 네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줬어요. 그리고 굉장히 힌트를 줬습니다. A, B의 공통 현해 방정식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죠. 이렇게 접은 걸 갖다가 네 다시 펴고 그다음에 그 접은 부분을 호의 일부분으로 갖는 원을 갖다가 빨갛게 내가 그려줬어요.